부모님 세대인 여러분은 방문을 쾅 닫으며 내 인생 망치지 마라고 소리치고 분노가 가득 찬 음악을 들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10대 자녀는 소리치지도 방문을 쾅 닫지도 엄마 아빠 미워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의 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10대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결심합니다. 내 행동은 통제할 수 있겠지만 내 진짜 모습에는 다가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다투다가 아이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아이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꽤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요즘 10대들이 왜 반항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항에 따르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게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과거의 반항에는 분명한 대본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안 되라고 하면 아이는 소리치고 부모는 외출 금지를 내리고 모두가 뾰로통해지지만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엉망진창이었지만 적어도 서로 부딪히며 소통은 했습니다. 지금의 많은 10대들은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말대꾸를 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것을 말이죠. 항의하면 더 크게 혼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다물면 손해를 덜 본다는 것을 압니다. 에너지를 덜 쓰고 노력도 덜 들이지만 부모와의 거리는 똑같이 멀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반항인 셈입니다. 모든 의견 충돌이 어른이 말하면 들어라는 식의 40분짜리 일장 연설로 끝날 때 아이들은 대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겉으로는 네 알겠어요 라며 전략을 바꿉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부모님은 내 진짜 모습을 절대 모를 테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반항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저항을 침묵의 단절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 스위치가 켜지면 아이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방문을 쾅 닫지 못하게 막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눈을 흘기며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라고 소리치는 아이는 여전히 부모가 내 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으쓱하며 어차피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는 이미 감정적으로 그 대화에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두 번째, 모든 감정 표현이 잔소리로 돌아올 때 아이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오늘 학교 정말 짜증났어요 라고 말하고 부모가 왜라고 묻습니다. 아이가 반 애들이 좀 이상하게 굴었어요 라고 입을 떼자마자 부모는 그냥 무시하지 그랬어. 엄마 아빠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거야 라며 말을 끊고 끼어듭니다. 여러분이 나쁜 부모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24시간 내내 문제 해결 모드로 켜져 있을 뿐이죠. 하지만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이 상황이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면 따뜻한 위로 대신 지루한 훈화 말씀만 듣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적응해버립니다.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피곤해. 결국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라고 답해버리죠. 그래서 아이들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입을 닫는 것이 감정 소모가 덜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는 감시가 겉으로 드러나는 반항을 죽이고 아이들을 내면으로 숨게 만들었습니다. 위치 추적 앱 현관에 CCTV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휴대폰 압수불 시에 휴대폰 검사, 지금 어디 있는지 사진 찍어 보내라는 요구들. 부모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간식 나오는 작은 경찰 국가에 살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고전적인 반항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몰래 빠져나가면 위치 추적기가 고자질할 테고 몰래 쓰는 폰은 결국 들킬 테고 비밀 SNS 계정을 만들어도 부모님이 수사관처럼 집요하게 찾아낼 테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물리적으로 탈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내면으로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레이더망에서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부모에게는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면서 부모가 보지 못하는 공간에서는 미친 듯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반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는 반항도 안 하고 정말 착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아이는 겉으로 드러내면 부모가 다 알아낸다는 걸 깨닫고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버렸어요. 에 더 가깝습니다. 순종은 신뢰가 아니라 위장술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점 더 많이 숨기고 있는 아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착한 아이 모드는 때때로 아주 고도화된 무감각 상태일 뿐입니다. 모든 부모는 성적 좋고 속 썩이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집안일도 잘 돕고 절대 말대꾸하지 않는 키우기 쉬운 10대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에게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잘 해내면 아무도 내 진짜 속마음을 깊이 파고들지 않을 거라는 걸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단절이 어른스러움으로 포장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저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요. 엄마 아빠도 피곤하신데 저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책임감 있게 들리지만 때로는 단정한 교복 속에 철저히 숨겨진 마음의 붕괴일 뿐입니다. 반항하는 10대는 부모님이 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아버린 10대는 부모님이 내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겠죠. 그럼 전 부모님의 관심이나 도움이 필요한 내 마음의 일부분을 아예 삭제해버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부모를 미치게 만들지만 후자는 심리 상담사들을 조용히 공포에 질리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도 한 번은 솔직해지려고 시도했다가 뼈저리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수학학원 짜증나요. 수준이 아니라 저 너무 외로워요. 불안해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수준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매주 이어지는 취조 시간이 되지는 않았나요? 지금 불안한 건 좀 어때? 아직도 우울하니? 또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게 다 엄마 아빠 탓이니? 우리가 널 망친 거니? 우리가 그렇게 나쁜 부모니? 혹시 아이의 고백을 무기 삼아 공격하지는 않았나요? 네가 맨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만 하니까 불안한 거 아니야. 아이들은 그 모든 반응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순간 부모의 반응이 아이를 감정적으로 유난스럽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반항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감정적 단절은 내 마음을 설명하려 애쓰는 고통이 오해받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고 결론 내린 사람의 행동입니다. 차라리 오해를 받으면 그냥 잠이라도 잘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은 자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10대를 키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부모 본인은 화가 날 때,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정작 아이가 화를 낼 때는 감정 조절에 대해 길고 장황하게 설교를 늘어놓습니다. 아이가 하려는 진짜 이야기보다 아이의 말대꾸하는 말투 자체를 더 혼냅니다. 결국 많은 10대들은 화를 내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내가 화를 내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말다툼을 멈추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부모의 규칙에 반발하지도 않게 됩니다. 모두가 와, 정말 얌전하고 순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분노는 속으로 삼키고 상처는 농담으로 무마하며 원망은 마음 깊숙한 곳에 장기 보관합니다. 그리고 18살 성인이 되면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비밀스러운 환상을 품습니다. 여러분은 반항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분노를 없앤 것이 아니라 격리시켜 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격리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걷잡을 수 없이 새어나올 뿐입니다. 일곱 번째, 감정적 단절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며 10대들은 왜 그것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적 단절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항은 무의미하고 솔직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방문을 쾅 닫지도 않고 부모님이 밉다는 말도 없습니다. 눈에 띄는 큰 위기도 없이 그저 서서히 멀어져 갈 뿐입니다. 다음 행동들이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몰라요. 괜찮아요. 피곤해요처럼 기계적인 짧은 대답들만 반복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견은 전혀 없이 전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편하신 대로 요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연기합니다. 억지로 웃고 농담도 던집니다. 하지만 날씨나 저녁 메뉴 같은 아주 표면적이고 안전한 주제 이상으로는 절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어폰을 꽂고 살며 부모 앞에서는 늘 반쯤 혼이 나간 상태입니다. 한 발은 부모의 세계에 걸치고 있지만 다른 한 발은 부모가 닿을 수 없는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하지만 절대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중 하나 정도는 그저 그날의 기분 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성격이 쿨하고 무던한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숨어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용히 결론 내린 10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아주 느린 감정적 퇴장이자 이별 통보입니다. 그리고 10대들이 부모와 맞서는 대신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부모에게 맞선다. 결론은 고성 잔소리, 외출 금지, 그리고 지독한 피로감.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결론은 부모의 패닉 과잉 반응, 혹은 끝도 없는 집요한 확인 질문들. 그래서 아이들은 제3의 선택지를 시도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고 속으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란스럽지 않고 가장 극적인 갈등도 없으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장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은 시끄러운 고통이다.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것은 복잡하고 피곤한 고통이다.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조용한 고통이다. 이것이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상태를 눈치채기 너무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조용한 고통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쾅 닫지도 않고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으며 뭔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는 명백한 징후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맨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최근 들어 왠지 모르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아이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부모에게 대드는 것이 관계의 적신호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적신호는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반항은 여전히 이 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단절은 10대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8번째,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10대 자녀에게 다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적 단절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관계 방식 안에서는 부모를 신경 쓰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거창하고 감동적인 연설이 아닙니다. 서로가 소통하는 관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취조를 호기심으로 바꾸세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라고 따지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를 혼내거나 공격하려고 묻는 게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엄마 아빠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래? 아이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변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주 작은 마음의 문이라도 열린다면 그것을 엄청나게 큰 일처럼 소중하게 대하세요. 마음을 닫았던 아이가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도 꺼낸다면 그것을 금은보화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이가 오늘 학교 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라고 말할 때 당장 뛰어들어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세요. 17개나 되는 질문을 융단 폭격처럼 쏟아붓지도 말고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요새 이상하더라니. 라며 부모의 직감이 맞았다는 증거로 삼지도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힘들었어? 짜증나게 힘든 거였어. 아니면 마음이 무겁게 힘든 거였어. 그러고 나서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동으로 비상사태 모드에 돌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셋째, 부모의 예전 잘못된 패턴을 소리내어 인정하세요. 부모님이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잘못을 부모가 먼저 입 밖으로 내어 인정할 때
아이의 마음은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요즘 네가 엄마 아빠랑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해서 이긴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오히려 엄마 아빠가 너를 반대 의견이나 솔직한 마음을 꺼내기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건 오롯이 엄마 아빠 잘못이야. 앞으로는 더 잘하고 싶어. 훈계도 없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없이 그저 부모의 몫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멀어진 거리가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전부 내 탓이라고 비난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굳게 닫힌 문에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활짝 열리지는 않겠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아주 작은 바람구멍은 생길 것입니다. 넷째, 솔직함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확 낮춰주세요. 새로운 약속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엄마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설령 그게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혼내지 않을 거야. 물론 우리도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대로 말해준 것 때문에 너를 벌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 부분만큼은 안전해. 그리고 실제로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오디션에서 탈락하는 지점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이 진짜인지 처음 몇 번 테스트해 볼 때 부모의 역할은 완벽하고 훌륭한 대답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엄마 아빠는 어쩔 수 없어라는 아이의 오래된 두려움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모가 진짜로 걱정해야 할 반항은 따로 있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반항이 아닙니다. 부재 즉 내 곁에 아이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날 전혀 이해 못해라고 소리치는 10대는 여전히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줄 부모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으쓱하며 알았어요. 맘대로 하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10대는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내 진짜 모습을 볼 자격이 없어라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아건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사춘기의 한 과정이 아닙니다. 아이가 내린 단호한 결정입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아이들이 언제든 다시 마음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방어적인 태도를 조금 내려놓고 아이의 세계에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며 네가 참 그립다. 네 겉모습만 보는 거 말고 네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10대 아이들은 모든 상황이 좋고 평화로워서 반항을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차피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절망할 때 반항을 멈춥니다. 부모가 듣기 힘든 뼈아픈 진실일지라도 아이의 솔직한 고백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영영 사라져버린 줄만 알았던 아이의 진짜 모습들이 부모님께 얼마나 빨리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게 깊이 와닿으셨다면 다음 영상인 다정한 부모 곁에서도 아이들이 왜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부모의 좋은 의도가 때로는 왜 아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부모가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